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에 있는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관장 김용덕입니다. 오늘 대한노인의 자원봉사, 노인자원봉사 관리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약간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대면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서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자원봉사 관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관리한다, 사람을 관리한다는 표현은 약간 맞지는 않지만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우리는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간다 이런 입장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노인의 중앙회에서 대한노인 자원봉사 관리자들과 함께 관리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관리자의 역할은 이거고 자세는 어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방법, 생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는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나 또 노인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럿지하는 우리 관리자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 때 내가 즐겁고 어떨 때 내가 행복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노인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최종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 목표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또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노인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목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일단 이렇게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가장 처음에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의 안부를 묻고 당신의 안부를 묻고 우리 서로 친해져요 또는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눠요 하는 가장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이 바로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인사를 잘하는 것. 우리는 운동은 폼이고 인생과 삶은 태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인사를 하는 거죠.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를 잘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의 태도이죠. 특히나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늘 인사를 잘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모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만 잘해도 다 잘한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화면으로 안녕하세요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그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인사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해결이 되면 다음에는 편안한 시간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큰 오산이고요. 늘 우리의 삶은 늘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도 늘 갈등과 불안 또 불협화음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들은 바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갈등이 일어난 것을 잘 조정하고 해결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들을 늘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상태를
좀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한번 잘했다고 해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된다, 이거 아니죠. 늘 잘할 수 있도록 늘 공부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늘 함께 해가는, 그래서 매일이 이벤트가 돼야 되고 매일 하루하루가 늘 즐거움에 가득한 이벤트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생각과 기획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관리자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기획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은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상력이냐면 이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 즉 봉사활동하는 어르신들이나 또 봉사활동이 필요한 사람, 수혜 대상이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번 활동에 대한 계획과 또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상태를 잘 상상할 수 있어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 바로 기획, 즉 상상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사를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획, 상상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들,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몇 번을 넘어져야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1000번입니다. 1000번. 대부분의 그 약 1000번 정도를 넘어져야만이 제대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 아이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막 태어난 아이를 놔두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답니다. 즉 뭔가 탁자나 옆에 어떤 사람의 도움, 즉 어깨를 짚거나 또 탁자나 의자를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아이가 있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있잖아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기대어야만이 비로소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존재가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나 혼자 뭔가 잘해서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내가 혼자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좀만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또 사회 경제적으로 제도로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많은 사람들의 땀 흘림으로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 내가 태어났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협력하고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그게 바로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 활동이 바로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사람다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활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대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래요. 뒤에 화면에 보이시죠?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영어로 노인입니다. 노인. 사람이 아니다. 즉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빨리 도태되고 빨리 이 자리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늙을 노를 써서 늙은 사람, 즉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늘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양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회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노인, KNOW, 영어로 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죠. 즉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나 살아왔던 모든 노하우들이 축적되어서 그게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공유만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또 그것처럼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바로 그런 노인, 즉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기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 관리자 여러분들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첫 번째 인사를 잘하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을 했죠. 기획과 상상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지혜로운 어른들, 지혜로운 노인들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작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크게는 이분들이 후 세대들과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슈 파이팅이나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잘 넛지하고 촉진하고 격려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사람, 즉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또 노인분들도 주인이고 어린아이도 주인이고 그 주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과 권력들을 잘 사용할 때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번영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영역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 중에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역할을 잘 케어하고 넛지하고 격려하고 촉진하는 우리 노인 자원봉사 관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봉사활동은 생애 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그런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관리자들이 있죠. 그 있는 것 중에 저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또 촉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사회를 밝게 해가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애우하고 존경하며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바로 관리자 여러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려면 어르신들, 노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을 저는 종종 쓰곤 합니다.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사회를 정말 민주사회인지 공동체 사회인지 정말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재는 그런 잣대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풀어야 될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뭐 갈등, 애로움, 빈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0대에서부터 50대, 60대까지 쭉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풀어야 될 숙제는 바로 일자리고 일거리입니다. 즉 일, 직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50대, 60대 이후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저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일과 재취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숙제이다면 60대, 즉 은퇴를 하신 분들은 그 또 다른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통해서 자기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데 약간의 역할을 해주고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 삶을 좀 더 완성해가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현대인 중에 노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래 보면 왜 공부 학습을 해야 되는가로 제가 질문을 해놨습니다. 생, 즉, 학이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살아있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즉 우리의 삶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죽은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배움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나요? 예, 바로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배움과 학습은 바로 그 자원봉사 활동과 연결되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후세들이나 또 손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 가장 고귀한 활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옆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리 관리자들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양극화죠. 빈익빈 부익부 이런 활동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지속화되고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를 정말로 전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서서히 완화시키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려면 바로 분배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요. 그 분배의 정의는 첫 번째가 세금을 누진세로, 즉 많이 번 사람은 좀 세금을 많이 내고 또 돈을 많이 적게 버는 사람들은 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세금과 더불어서 두 번째가 일자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부, 즉 돈이 있거나 시간이 되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 이게 이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공동체가 붕괴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언택트, 즉 비대면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더욱더 심화되는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단절되고 공동체가 많이 희석화되면서 개인의 어떤 삶이 개인 혼자 책임지는 삶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 즉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나눔을 나누는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촉진되고 권장되고 장려돼야 되는데요.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 활동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자기 삶을 정말 잘 살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하나도 있지만 후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즉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생을 아름답게 살고 가는 그런 모범적인 활동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고령사회에 지금 접해들어 있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지금 와 있고요. 어르신들의 역할이 또 어르신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사회에 기폭제가 되어서 사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에 이런 윤활유를 역할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고령사회에서 이분들의 에너지가 그냥 묻히면은 그게 사회적인 어떤 무게고 사회적인 짐이 되지만 이 에너지를 잘 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면 그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정말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윤활유가 되고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어르신들의 활동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냥 활동을 기록하는 정도 수준으로 자기를 매몰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어르신들의 삶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모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관리자인 여러분들은 늘 그냥 내가 내 그 어떤 단체나 나의 그 어떤 지부나 지혜에 자원봉사 클럽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나라, 즉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면 좋겠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늘 하시는 관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크게 사명을 갖고 큰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한 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즉 큰 그림을 늘 갖고 있어야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또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클럽으로 내 삶이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그래야 강주, 대구, 서울 이게 개별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대한노인의 중앙의 한 덩어리로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럴 때만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저는 꼭 자주 잊지 않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면 좋겠습니까? 정의로운 나라면 좋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을 설계하고 그런 활동에서 우리가 일을 해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 질문 속에서 어르신들의 활동력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봉사활동하면 좋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활동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그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정말 밝게 하면서 후세 세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면 저는 어르신들은 단순한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매우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주에 자원봉사 클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주 클럽들은 이제 기관 단체,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관 단체들과 연계해서 봉사 클럽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번 강의를 갔지만 어르신들이 굉장히 집중력도 좋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활동이 아니라 내 활동 하나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크게 모이면 정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그걸 이해하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일이 봉사활동이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죠. 즉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맑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겠죠. 맑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이 어떤 연습이에요? 바로 내가 어떤 나라이면 좋겠는지, 어떤 지역이면 좋겠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인사도 잘하시고 상상도 잘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맑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좀만 신경을 안 쓰고 생각을 안 하면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무표정하게 변합니다. 그럴 때 늘 알아차려야 되는데 거울을 자주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상에 늘 이렇게 탁상용 거울을 하나 놓고 늘 제 표정 관리도 하고 또 눈곱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도 확인하고 늘 웃는 연습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거울을 하나씩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울을 하나씩 두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 또 좋은 기운을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픔과 갈망과 꿈, 이 세 가지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과 소통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어르신의, 그 선배님의 아픔은 어디에 있는지, 이건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마음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이 어르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정말 갈망하고 있는 게 뭔지, 정말 내가 마음만 되면, 상황만 되면, 내가 시간만 되면, 내가 돈이 있으면 꼭 해보고 싶은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꿈. 정말 내가 평상시에 내가 정말로 꿈꾸고 있는 그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어르신들의 욕구, 또 우리 선배님들의 욕구,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클럽 회원들의 욕구가 뭔지를 충분히 캐치할 수 있어요. 그 캐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위한 몇 가지 방법 중에 봉사, 명상, 학습이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하고 있고, 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된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상하는 거죠. 명상은 기획하고 상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 성장은 학습, 공부하는 거죠. 독서도 하고 또 이런 교육에도 잘 참여하시고, 그 영상으로 교육을 한다 해서 이렇게 틀어만 놓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세상에 불필요한 경험은 없어요. 세상에 의미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늘 자기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원봉사의 가치는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치, 십시일반, 환대하는 것이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나 누구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굴욕적으로 굴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가고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십시일반이 뭐예요? 한 숟가락씩 나눠서 공기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즉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자원봉사 활동이고, 환대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환대하고 기꺼이 맞이해주고 잘 왔어 이렇게 해주는 게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가치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총틀어서 자리이타, 즉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삶은 나는 누군가의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무엇이 되는가요? 그 무엇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자원봉사 활동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활동의 핵심 3요소가 사람, 공간, 할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예요? 어르신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분들이 활동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촉진자이기도 하고 격려자이기도 하고요.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할 일, 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자들이 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늘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이 활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지와 후원자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건 어떤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해야 가장 알맞고 최적화된 활동이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해 보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말했던 기획을 하고 인사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촉진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스킬이죠. 기술, 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술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노인 자원봉사 관리자의 소명, 시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도록 자신의 부름을 받는 사람, 스스로가 나는 우리 시민들,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노인 삶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관리자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순간은 이런 소명과 이런 사명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체근하셔야 됩니다. 나는 시키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버리시고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일을 할 때 잊지 않아야 될 세 가지는 자신이 즐겁게 성장하고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가치의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해야 된다. 간혹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걸 끝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좀 약간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어르신들 퇴근하고 막 빨리 끝내자라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봉사활동의 궁극적인 것은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니 우리 관리자 여러분들은 늘 그 가치를 잊지 않고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르신들과 친구 되기가 바로 노인자원봉사 관리자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는 만날 때 편안하고 언제 어느 때도 부담스럽지 않는 이런 관리자가 되는 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365 잔병치레 걱정 없는 손 마사지 활동을 고등학생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 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정리마법 수납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강주 맥가이버 봉사단인데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보수보다는 이 일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런 활동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이지 않게 늘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역할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노인자원봉사 관리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배려하고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런 마을을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마을을 만들고 그런 마을에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서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는 삶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늘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존재로서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전략은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즉 노인의 욕구에 의한, 또 노인의 옹호와 지지를 위한 노인, 즉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활동의 전략을 통해서 노인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노인의 중앙에 또 노인자원봉사 지원본부가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클럽의 활동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인기척이다. 즉 자원봉사 관리자는 어르신들이 기척을 할 수 있도록 인기척을 내는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 우리 노인분들의 역할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